처음부터 다시. 뭘 해? 개념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개념? 기본 자산이 뭔지. 기본 자산 아까 다 얘기했잖아. 기본 자산이 뭔지. 기본 자산은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응? 뭘 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거지. 기본적인 돈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지. 뭘 하는데 기본적인 돈을 주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시골 가서 농사 지을 거야. 그러면 기본으로 내가 있어야 될 게 뭐 한 1억만 있어도 되겠지.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막 저기 이건희가 되고 싶어. 자동차 회사를 내가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그 몇 억 가지고 되겠냐고 그게.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잖아. 뭐 다 대자본가 되려고 하자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들 뭐 다 제법 꿈이 무슨 건물주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애들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려면 건물주를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만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고 산업의 규모도 무지하게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 자산? 결국 기본 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푼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물론 그 액수로 보면은 뭐 기본소득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1억 가지고 뭐 할 건데 도대체. 할 게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 자산이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18세기 후반 막 이럴 때. 물론 그때도 기업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했지만 진짜 사람들이 그냥 완전 넘사벽인 무슨 뭐 귀족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몇 명 빼고 왕 이런 사람들 빼고 되게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본 자산이라는 게 예컨대 뭐 그걸 얼마 뭐 1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기본 자산이 돼. 그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돼. 그냥 그게 뭐 할 건데 뭐 몇천만 원, 뭐 5천만 원으로 뭐 할 건데 할 게 없어. 그걸로 그냥 할 거라고는 그냥 주식 투자? 뭐 그런 거 하라는 거야. 5천만 원 있으면 당장 제일 하기 손쉬운 게 주식 투자지. 뭐 하여튼 기본 자산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얘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잖아. 성년이 될 때 얘한테 얼마를 주자 이거야. 말하자면 똑같은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한 출발점이 돼 뭘 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출발점이라고 다 그냥 빨개 벗겨놓으면 뭐 말이 안 되잖아. 동일하게 빨개 벗겨 있고 뭐 이게 아니잖아. 서로 너네들끼리 뭐 서로 싸워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동일한 출발선에서 일정 정도를 다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준다 이런 의미지. 그 생시몽이나 오웬 그런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단지 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토지가 제일 크지. 농경사회니까. 19세기 초반. 우리나라도 한 60년대만 해도 다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 자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겠어요. 아까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뭐 동네 구멍가게를 연다든가 식당을 연다든가 뭐 이런 걸 하겠는데 19세기에 뭐 생시몽 시대에 뭐 토마스 페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염두에 뒀던 건 다 이제 농업이죠. 농업 기본적으로. 자영농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당시에 농업 인구가 더 많긴 했지만 계속 산업 사회가 엄청 발달하고 있었잖아. 에이 아니야. 18세기 말 19세기 초고 아직은 그러기 전이죠. 물론 이제 막 폭발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됐던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진 않지. 근데 여기 배경에 산업화가 있긴 해. 왜냐면 그 산업화나 이런 이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배경이 이제 있는 건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반동적인 측면도 있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막 산업화가 막 되고 그러면은 거길 먼저 가가지고 선점하고 막 그러잖아. 막 선구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 자영농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반동적인 거죠.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그거 비판하는 거잖아. 그렇죠. 공산당 선언에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기존 공산주의 문헌을 비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여태까지 그 부분이 그렇게 주목받은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를 할 땐 지금 다시 읽어보면 소위 이제 그런 유토피아적인 또는 뭐 굉장히 소박하고 공상적인 이런 어떤 대안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들, 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은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결국은 기본소득, 기본자산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면서 정통성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나 이런 데서 찾거든. 근데 사실 거기에 나와 그런 게. 그게 막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상적 사회주의지. 이상론적이고
그러니까 막스의 비판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이런 대안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자본주의 일단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는 그 대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설익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자본주의라는 게 엄청 무서운 괴물이라고 한다면 다 집어삼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나오는 어떤 굉장히 소박한 거라는 거지. 그냥 뭐 말하자면 막 폭풍 해일이 밀려오는데 그냥 뭐 뗏목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안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스의 비판은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게, 그 뭐 어쩔 수 없다 너네들은. 왜냐면 아직 너네 시대에는 이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보를 해줘요.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은 뭐 이제 틀린 거라는 거지. 너네는 틀렸다는 거지. 이제 기본 자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자본주의의 임노동 체제를 거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임노동 체제를 거부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막스도 이제 생각이 같은데 수구적인 방향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과거로 돌리는 뭐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넘어야 되는데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대적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심하게 얘기하던데. 에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시대적 한계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옛날 거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동시대 일이기도 하거든. 사실은 기본소득론이 제일 활발하게 제기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저 벨기에예요, 벨기에. 지금 기본소득론의 대표자가 다 벨기에 사람이야. 기본소득 가장 핵심 인물이, 지금 뭐 핵심 인물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필리페 반 파레이스. 벨기에 사람들이 그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물론 그런 사람들 하는 건 아니지만. 막스가 근데 공산당 선언을 벨기에에서 썼거든, 브뤼셀에서. 막스 엥겔스가 같이. 그 당시에 벨기에 브뤼셀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소위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다 그 생시몽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다 그런 사람들의 후예야. 뭐냐면 당시에 막스가 프랑스 벨기에 이쪽 지역, 그러니까 북프랑스 뭐 이쪽 지역에서 투쟁했던, 뭐 우리로 치면은 막 이제 같은 뭐 진보인데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막스가 맞닥뜨렸던 어떤 논적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기본소득, 기본자산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신랄하게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런 게 가장 활발하게 나왔던 때가 바로 그 19세기 초반이거든. 초중반이거든. 1800한 20년대에서 한 40년대. 공산당 선언이 48년에 나왔으니까 딱 그때야. 아니, 선생님이 옛날에 피케티에 대해서 쓴 게 다시 봤는데 거기서 되게 강력하게 피케티의 불평등론이 찻대고 포된 불평등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불평등이 중산계급, 부유층을 위한 불평등론일 뿐이고 20세기 내내 우리가 힘겹게 발전시켜온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불평등 논의를 타락시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르크스도 공산당 선언에서 이 사람들이 중산계급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든 사회 성원들의 생활 처지를, 또한 가장 좋은 처지에 있는 성원들의 생활 처지도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고 사회 전체에, 아니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배계급에 호소한다. 근데 이게 피케티 비판한 거랑 통하고 기본소득 비판이랑 통하는 거 같아요. 그건 자산난이 아니야. 기본 자산하고 기본 소득은 거의 뭐 비슷한 거고요. 이게 뭐 중산 계급을 위한 거냐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그런 얘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제 피케티 얘기는 그 비판의 초점이 이제 가장 넓게는 상위 10%, 그리고 상위 1%, 0.1%, 0.01%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거든 피케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불평등이라고 하면은 빈곤 문제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불평등 그동안 잘 사는 사람들이 뭐 너무 잘 산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빈곤, 불평등이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막수도 뭐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궁핍화냐 뭐 상대적 궁핍화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불평등이랑은 언제나 이제 빈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피케티가 불평등 이야기할 적에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 하나도 안 나와요. 피케티 책에 하나도 안 나오고 죄다 이제 저기 이 부자들이 너무 부자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불평등 뭐 론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불완전하고 그동안 우리가 뭐 나름대로 역사의 진전이라고 했다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내가 강조했던 거는 그런 거죠. 너무 이제 상위 1%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가장 환호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사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누구냐면은 바로 그 1% 바로 밑에 있는 9% 또는 19% 이런 사람들이 가장 환호를 했단 말이야. 피케티 논의에 주장에.
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불평등론이냐? 그러면 8, 9, 9% 내지는 19%를 위한 게 아니냐? 이게 나의 주장이었던 건데 피케티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이제 2014년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그때는 뭐 별로 그런 얘기에 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더니 요즘에 이제 그게 다시 막 좀 그런 주장이 좀 관심을 끌고 있지. 1%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1%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19%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왜 20대 80 사회, 엘리트 독식 사회 뭐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고 내가 받는 느낌이 이런 거야. 그 1%의 부자들 얘네들은 그냥 좀 외계인 같은 애들이고 그 밑에 있는 이 저기 19% 얘네들이 이제 소위 엘리트들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한편으로 공감은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뭐 9% 내지 19%를 문제 삼는 그런 논의들이 되게 윤리적인 결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우리가 누구야? 20%인가? 그 1% 밑에 있는 20%.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좀 자성을 촉구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자성 가지고 뭐 되겠냐. 이제 하나의 구조, 굉장히 강력한 구조로 지금 자리 잡혀 있는데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문제 제기가 없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뭐 노동조합, 노사 관계, 그다음에 뭐 재벌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국가의 역할. 이런 문제 제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그 9%, 19%에 대한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럼 선생님이 문제의식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네. 나랑 별 상관없죠. 5년 전에는 듣는 사람 없더니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 자산하고 기본 소득이 서로 병합관계에 있거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어서 이게 문제지만 자본가는 물건을 못 팔아서 자산가들 주머니에서 기본 소득을 타고 내 주머니로 오직 이런 독점 자본가만 좋아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더 착취를 못 한다는 그게 무슨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달나라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다고 막 빌 게이츠도 이런 걸 뭐 찬성해.